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당 사태를 3부에서 짚어봤고요. 4부에서는 또 한 가지 참 뜨거운 불씨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번지고 있는 이 친인척 채용 논란인데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사태에 대해서 지난 24일에 새누리당 김연아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국민 배신의 종합판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이군현 의원 사태가 터졌고요. 이 보좌진들의 이 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서 2억 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으로 이제 고발돼 있는 거고요. 오늘은 또 이제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었다. 장기간 동안 이야기가 불거졌습니다. 이 평론가님,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 이런 거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거 아무런 문제의식 느끼지 못한 채 당연하게 그렇게들 해왔고 관행처럼. 물론 뭐 현행법상 친인척을 채용하지 말라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이게 법적 처벌의 대상은 또 아니에요. 네, 이게 뭐 불법이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나오면 좀 얘기는 달라지지만 국회의원, 의원직이라는 것, 의원실 이게 가족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다면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걸 고락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에게 무슨 탤런트나 무슨 재주나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 뭐 누구 의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자문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자리를 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하고 받고 네. 또 뭐 그중에 일부는 또 다시 어떻게 돈을 뭐 이리저리 쓰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당연히 도의적 차원에서 없었어야 된다. 그런데 실은 이거에 둔감하게 느낄 정도로 별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관행화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마 요번에 여야 할 것 없이 막 터지고 나오니까 국민 감정들 대단히 들끓고 있고요. 이게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른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 뭐 요새 얼마나 취업이 힘듭니까? 금수저, 흑수저 이게 나오고요. 힘들고 인턴 특히 이제 국회 인턴 같은 경우 보통 최소 경쟁률이 몇십 대 1이거든요. 네네. 인턴 들어가려면. 그런데 내 딸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 친척이기 때문에 인턴 짝싹 뭐 이렇게 드려. 이 행위 자체가 일단 공분을 주는 겁니다. 청년 세대한테. 네.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이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세금이 친인척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 이제 끼리끼리 뭐 그걸로 뭐 먹고 살자는 것도 아닌데 그런 형식의 행태를 과거에도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쏟아지는 어떤 비판의 정도는 과거보다 몇십 배 높거든요. 네. 이 달라진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이게 그동안 뭐 몇 대 국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이 됐었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통과를 안 시켰죠. 자기들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 금지하는 이 법안 지금 뭐 제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2건인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을 어쨌건 최우선적으로 먼저 좀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아까 뭐 묻은 게 얘기하셨는데 다 묻었어요. 다 묻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참에 아예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힐 건 밝히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진 채용 자체적으로 전원 조사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전수조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러게요. 국회의원 300명에다가 한 방에 대여섯 명씩 있으니까 6, 3, 18, 한 2,000명 조사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의원들이 자진 신고. 보고해야죠. 네. 그리고 가족관계부만 봐도 바로 나오는 거니까 차제에 다 전수조사하고 그동안 무슨 뭐 신사협정 또는 대국민 고해, 뭐 사죄문 뭐 이런 거
바로 입법화하는 게 그들의 당연한 몫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면 되는데 그럼요. 입법부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미 법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소 국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 안에서는 자체 방안도 내긴 했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러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입법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입법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20대 국회에서 그 빠른 시일 안에 올 뭐 정기국회 그때 안에 이렇게 좀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냈고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은 4촌 이내인데 오늘 지상욱 대변인 새누리당 얘기한 거 보면 8촌 이내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의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4촌이건 8촌이건 간에 어쨌든 여야 간에 좀 협상을 해서 이 친인척 채용 금지법 이것을 올해 안에 좀 반드시 제정을 하는 것이 지금 여야가 이런 국민들한테 대하는 맞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할 때, 한 말씀. 이런 거 할 때 외국 얘기, 특히 뭐 선진국 사례 드는 거 청취자분들에게 좀 송구한 점이 있습니다만. 예.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금지법이 있는 거죠? 네, 있죠. 그거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었고 이전 대대부터 있었어요. 17대, 18대 또는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걸 문기적 하다가 지금 한꺼번에 골마서 터지는 거니까 종기는 터졌을 때 근본 치료를 해야죠. 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자,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또 국민들이 굉장히 질타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런 이 아주 관행적이라고는 하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입법으로 조치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상황으로 아주 이 같은 입장을 내셨는데 국민 다수 의견도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서영교 의원 사태가 이제 발단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게 내일이 6월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렇죠. 당무감사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징계 수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좀 유사하게 비교되고 있던 두 야당의 참 화근이죠. 이 리베이트 의혹은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새로 일단은 드러났어요.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내일 서영교 의원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아마 여론을 봐서라도 수위는 상당하지 않을까. 네. 이게 뭐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그러기 힘듭니다만 네. 최소한 제명 또는 뭐 당원권 정지 네. 이런 것들 논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서영교 의원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잡음 내지는 추문 또는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의문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공천을 강행했다. 네네네. 그게 지금 현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 의원에 대한 어떤 뭐 당무위 조사 결과 윤리심판원에서 뭐 수위 징계뿐만이 아니고 당 지도부 이 공천에 관여했던 저기에서도 대국민 상화를 엄정하게 그냥 말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의 사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회의 미비점이나 잘못에 대한 엄정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 각심하지 않으면 네. 이거 큰 문제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이 뭐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 일이다.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한다거나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해명을 한다거나 이게 네. 늘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냐 아니냐. 물론 그것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 그 사안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어쨌건 법적으로 정확하게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그렇죠. 어떤 판단 속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결단을 한 건데 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법적인 잣대 또 시기의 문제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어떤 이른바 정치적인 판단이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내일 당무감사원에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지만은 아마 제명 정도 당적 박탈이죠. 이제 그렇게 최종적인 결국 이제 그게 가장 중징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네. 아마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됩니다. 네, 어찌 보면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관행으로 존재했던 국민들은 잘 모르던 암암리의 비위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뭐 여야 3당 터져 나오면서 좀 이 국회가 맑아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혁신 경쟁을 될 거라고 봅니다. 할까요? 지금 세 당 모두 다 대표가 없이 원내대표들이 이제 당을 당과 있죠? 국회를 이끌고 가야 네네. 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20대 국회 첫 이제 정기 국회까지 한 석 달, 넉 달 남아 있는데 요 때가 제일 중요하죠. 네. 학기 초. 지금 두 가지 화두가 개헌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눈높이에 맞춰라. 당신들 여지껏 딴 세상에 살아왔고 시민들 유권자들의 바람은 더 이상 그냥 소극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것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때 발본 세권되지 못한다면 호되게 꾸지람을 받을 것이고 그 네. 공동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인의 아젠다이기도 하지만 특권 내려놓기 이거에는 사실 누가 반대할래야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밀어붙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들의 활로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그렇게 작용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네. 싶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이른바 의원직 사퇴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예, 저는 거기까지 정말 서영교 의원이 안 가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군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보면은 지난번 총선 때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유일했죠. 그런데 한 4년 정도 보좌진 월급 2억 4천여만 원을 이걸 그냥 되돌려 받았죠. 되돌려받아 정치 자금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 이번에 이제 저는 강남역 사건과 구의역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저는 특기할 사항이 이게 시민들이 이제 가서 꽃을 놓고 포스트잇을 붙인단 말이에요. 네. 과거 같으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제 추모하고 같이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현장에 가서 내가 꽃을 놓고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같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행동에 나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이군현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의원, 박인수 의원 등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이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정치권이 많이 이렇게 변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좀 이 국회의원들이 본방으로 듣고 계시기를 전 바라는 마음인데요. 자, 시간 뭐 짧게 남았습니다만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이슈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여야 3당 모두 다 비대위 체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와 있어요. 8월 5일에 리우 올림픽이 시작이라는데 예. 8월 9일로 잡혀 있고 이게 화요일인가 평일이더라고요. 자, 이 흥행이 될까 고민인데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 당권이 새로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 뭐 8촌 이내 지금 이제 친인척 채용하지 마시오. 지침이라고 하는데 입법을 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당권 간단하게 예측해 주시죠. 당권이요. 네. 대권은 아직 멀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출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새누리당 그래도 뭐 저 관심 요소가 전혀 없어진 건 아니죠. 네. 친박계가 후보 단일화, 그다음에 비박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일정 부분 관심은 끌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주자들이 정리되고 있어요? 뭐 유승민 의원은 이미 이제 불출마 쪽으로 확실히 입장을 정한 상태고요. 네. 비박계에서는 지금 정병국 의원과 이제 김용태 의원 네네. 일단은 좀 출사표를 던지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친박 쪽에서는 과연 최경환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네. 아직 지금 입장 정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예, 그것이 좀 한 포인트고 저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 나올 수 더 없을 것이다. 방점을 찍고 있는 네네. 건데 사실 뭐 최경환 의원이 여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면 결국 지난 총선에서의 책임론 또 친박 문제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부각된다. 다시 부각이 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과연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에서 맞냐는 거죠. 지금 다른 이제 친박계 인사 중에서는 이정현 의원, 뭐 이주영 의원 네. 등등이 이제 의사를 좀 갖고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번 당대표에서 누가 뽑히더라도 네. 그렇게 강력한 어떤 당을 이렇게 평정하고 당을 딱 이렇게 끌어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당대표가 탄생하기는 원천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요? 그것이 이제 내년 뭐 대선이라는 시기 앞두고 어차피 이제 대선 주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지금 여야 모두 새누리당의 경우는 친박과 비박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어쨌건 이른바 친문 세력이 다수이긴 하지만 또 네. 비노 세력이 상당 부분 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른바 20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날 것으로 초기에 기대를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임시체제가 여야 3당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입법의 성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엔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때도 확실하게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금방금방 협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애초에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20대 국회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평론가님. 지금 새누리당은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눠서 이번에 투표하기로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당권이 강화되는 체제다. 이 당 대표에게 권한을 다 몰아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해석을 하셨어요. 거기에 약간 지금 변화 조짐이 있을 수 있는 게 네. 8월 초 전당대회 전에 7월 6일인가 4일 날 뭐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단일성 대표 체제로 할 거냐, 네.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거냐를 다시금 다시 논의하자는 거 논의한다.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친박계에서는 그렇게 하려는 것이고 비박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미 단일 대표 체제로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일종의 뭐 모반 같은 거다. 신박계의 공세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1차로 한번 좀 소규모 부딪힘이 있겠군요. 전투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아마 그거 뒤집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전당대회 전에 일단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근데 친박계가 전반적으로 명분과 이런 거에서 좀 몰리고 있는 듯한 수적 우위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것은 아마 총선 참패의 여진이 상당히 오래 간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 정치연한 다룰 게 많습니다. 내일 6월 말이다 보니까요. 또 세월호 특조위 문제도 있고요. 그러게요. 혹시 참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고요. 그게 급한데 그런데 말이죠. 매일매일 터지는 뉴스가 많다 보니까 D-1인데. 이렇게 가네요. 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